오늘 집중해봐야 될 쪽은 어딜지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반도체 쪽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어제 이 미국 쪽의 규제 그리고 알리바바 이슈까지 또 더해지면서 반도체 투톱 직격탄을 맞은 하루였습니다. 이사님은 그래도 반도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었는데 이 증권가에서도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거다 이런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저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고개를 갸우팅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있더라. 그 종목이 바로 반도체 흑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그 중국 내 이제 미국이 중국 내 이제 뭡니까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 이 내용을 들어가면 뭡니까?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있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을 할 때에 허가를 건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페스 등 국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국내 또 증권사 분석을 본다면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영향이 제한적이다. 즉 미국이 약간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제는 내 미국 편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어떤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미국이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종목이 이제 9월달 시작하자마자 대부분 종목들이 빠졌어요. 그러면 저는 대응할 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거기서 그냥 무조건 영향이 제한적이니까 반도체를 무조건 좋게 보는 것보다는 이런 와중에도 그것을 뚫고 살아남은 반도체 소부장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런 종목은 꼭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그 종목을 볼 필요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악재도 잘 버텨줄 수 있는 좋은 종목도 어딜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흑진주 어디로 봐야 될까요? 바로 그 종목은 테크잉이 되겠습니다. 테크잉. 약간 종목이 처음 들어봤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마강에 준비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도대체 어떤 장비가, 자, 거기 보시면은요, 다이 레벨 테스트, HBM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사진을 볼게요. 이제 요런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주력 장비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비가 요 단계에서 최종 테스트를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패키징은 누가 할까요? 대만의 TSMC에서 마지막으로 테크잉의 큐브 프로브 장비가 불량품이 없는가를 검사를 마지막에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대만의 파운드리 즉 TSMC로 선정해서 넘어가는 단계이죠. 따라서 이 단계에서 만약에 불량품이 발생하고 적게 함에 따라서 치명적인 그 상황이 즉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장비는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테크인이 이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빠졌는데 이 종목은 살아남았다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고요. 다음 한번 자막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HBM4죠. 내년부터 이제 HBM의 주력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루빈 즉 엔비디아 새로운 GPU 루빈에 들어가는 건데 자, 큐브 프로브는 이때 너무나 중요도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장비를 엔비디아가 이런 HBM4에서는 좀 더 이 장비를 통해서 불량품을 검수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다. 따라서 3사가 누굽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한테 이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장비 수주가 들어갑니다. 그동안에는 오랫동안 꼼꼼히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실적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한번 실적 지표를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도 놀라울 정도로입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요 실적은 올해 상반기를 보면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1,070억이 아니고 올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500억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건 상반기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내년을 가면 매출액이 8,227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2배 이상 증가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302억으로서 전년 대비 한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거기에 분기점이 올해 9월 달부터 장비가 본격적으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전체적인 반도체 소비량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첫 번째 주력 상품인 테크윙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어제 테크윙이 10%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이 종목을 보면은요, 드디어 일봉에서도 이제 악의 입을 야무지게 올라탔어요.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제 대규모로 매수를 했어요. 합해가지고 100만 주 이상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주봉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모양 같아요. 입을 오랫동안 야무지게 앙 다물고 나서 올라가는 이 모양보다는 요 모양이 여기 모양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 봐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범위는 35,800원 혹은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라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38,500원, 2차 목표가는 41,200원이고요. 손절가는 2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리뷰 시간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8월 26일에 매수했던 부국증권 체크해 보겠습니다. 3차 목표가 68,000원까지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2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제 증권주 안에서도 유독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저희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저희가 부국증권을 요 자리에서 악의 입을 타고 나서 했었는데 그 전부터 이제 9월 달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통과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 종목이 어제도 강하게 전체적인 시장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9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이제 법제화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되겠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면서 계속 주시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님 그러면 4차 목표가 얼마로 잡아볼까요? 4차 목표는 7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국증권 다음 목표가는 74,000원까지 상향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도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상법 개정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이달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다, 검토될 거다라는 소식에 어제 지주사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죠. DB 그리고 저희가 담고 있던 롯데 지주도 상당히 탄력적이었는데 지금 이쪽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연구를 잘한다면 굉장한 행운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딥하게 한번 그 이슈를 한번 들고 왔는데요.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만 볼 게 아니라 집중투표제 이번에 8월 말에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한테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지분을 3%를 적용시켜가지고 감사위원 분리선출할 때 지분을 그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자사주를 강제 소각을 해서 결합까지 된다면 엄청난 영향이 있는데 제가 한번 롯데지주를 예를 들어볼게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롯데지주가 롯데그룹을 전체적으로 다 지배하거든요. 근데 신동빈 회장 일대 주주가 13%밖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사주를 27%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사주를 강제 소각한다면 3% 룰까지 적용시켰을 때 신동빈 회장이 결정적으로 이제 뭡니까 그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은 13%로 줄어듭니다. 거기다 3% 한다면 16%밖에 자기의 영향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롯데 주주를 앞으로 적대적인 M&A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결합된다면 우리나라 2조 이상 시가총액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에 놓칠 수 있다. 어찌 본다면 개인 주주들한테는 엄청난 수익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 부분을 우리는 주시를 하면서 수혜주를 저도 계속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이고 롯데 지주도 이미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당 소득세 부과하고 자사주 소각이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할까?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이 그만큼 유리하게 되는데 배당은요, 받으면서 15%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사주는 세금을 안 내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현금으로 받지만 내
주식의 가치가 상승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만 배당을 주는 즉시 회사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회사 가치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일회성 현금 수익이지만 내 지분 가치는 영구적으로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사주 소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9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주목할 필요 있고 저는 될 것이라 보면서 거기 관련 수혜주들을 계속 주최할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 시간에 계속 그런 종목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계속 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해봤고요. 종목으로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력 상품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바로 두 번째 주력 상품은 바로 영어는 생소하지만 M2I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연 이제 처음 신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고 있는가 안 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을 보니까 매출액이 367억이었고 영업이익이 56억이었습니다. 순이익이 64억으로서 자 보니까 2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흑자 기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이 회사는 고정비가 안 들어가요. 머리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되겠는데 자 다음 대목을 볼까요? 네. 저도 이 회사를 연구하면서 다음 자막을 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규모인데 영어가 이게 약자가 HM입니다. 그러니까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자 무슨 얘기죠? 사람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 기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로봇이 돌아다니면 요즘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람이 조정을 해가지고 스마트화 시킨다. 공장 내부 공장을 자동화 시킨다라는 그런 건데 국내 시장에서는 1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고정비 즉 어떤 기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 머리로만 한다게 된다면 고정비가 절 들어가기 때문에 20년 동안 흑자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회사들이 규모 효과에 의해 가지고 매출액이 1000억 단위로 높아진다면 이익도 굉장히 커지겠죠. 자 그래서 보신다면 글로벌 HMI 시장은 앞으로 7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년 내 매출액을 1000억이 되는데 만약에 1000억이 된다. 그렇다면 이 회사 이익도 규모 효과에 따라서 몇백억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죠. M2I였고요. 어제 장중에 급등했는데 긴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차트도 한번 분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네. 재미있게 달았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부분까지 작년에 8월 달까지 모든 가격을 돌파했는데 여기 거래량이 여기 2년 전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확보했죠. 그러면서 윗꼬리 단 이유가 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물렸던 사람들이 내 번져놨네. 이 기업은 1년 동안 안겨가지고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한 주식이야. 너는 뻔하다라고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 물량을 윗꼬리로 다 고스란히 받아 먹었다라고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사람 골탕 먹인 다음에 악의를 벌리는 게 이게 본격적으로 가는 신호가 일봉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에서도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오랫동안 사람을 안 가면서 골탕 먹이면서 개인들을 안 가다가 드디어 두 번째 악의입이 도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에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로봇 관련과 그다음 노란 봉두과 연관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이 회사가 그런 가장 적절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그래프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상승 시작이다라고 구간 진단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세워볼게요. 가격 전략은 이제 여기서 윗꼬리가 있었기 때문에 매수가 범위는 6,300원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6,7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7,250원 손절가는 4,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M2I까지 파헤쳐 봤고요. 저희가 7월 말에 담아봤던 HJ중공업이 어느새 13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리뷰 시간에 잡아봤던 5차 목표가 2만 원도 어제 달성을 했는데 후속 전략 궁금하신 분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 종목이 이제 HJ중공업이 8월달, 9월달에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으로 아마 기록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종목을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MBN골드 지금 무료 방송 바로 켜놨고요. 유튜브에서는
들어가시면은 MBN 골드 박병주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을 하면서 넥스 트레이드 시간에 조심해야 할 거 혹은 매수할 종목을 바로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HJ 중공업을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1,150원, 1,300원에 직접 가격을 써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대로 나서 이 종목이 22,000원까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목을 장중에 바꾸자 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N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만 터치하시면 종목을 9월달 최고의 종목을 바로 얻을 수 있는 행운을 누릴 것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반도체 안에서 흑진주, 테크윈 그리고 M2I였습니다. 개장하면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도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